반갑습니다. 오하베TV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 좀 내용은 거창해 보이는데요. 최소 교집합입니다. 이 최소 교집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우선은 이 최소 교집합을 하기 전에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한번 살짝 보고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최소 교집합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을 아셔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런 거죠. 일단 뭐 추가적인 설명을 떠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겹쳤구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고요. 뭐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더 그려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또 적어드리기도 있는데, 한번 실제로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A, B, 뭐 3개짜리도 있지만 일단 2개짜리 볼게요. 자, A랑 B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N,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러면 요거예요. 요렇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잖아요. 첫 번째 NA, A, 그 다음에 NB, 그 다음에 보세요. 요렇게 한번 했으니까 요 부분이 2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됐다 그래서 한 번은 빼는 거죠. 됐죠? 요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요 공식을 잘 보시고요. 요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공식이 N,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였어요. 근데 주인공은 최소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얘를 이쪽으로 이양시키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우변으로 이양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최소 교집합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상황인데, 말 그대로 최소잖아요. 최소. 이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어져요. 뭐가 주어지냐? A하고 B가 주어집니다. 얘네들은 주어짐. 지금 궁금한 거는 A 교집합 B의 최소인데, A랑 B의 원소 개수가 각각 주어져 있다면 요거는 최소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죠. 그렇다면 최소를 만드는 건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얘가 최소를 만들 겁니다. 근데 얘는 빼는 거니까 얘가 최대가 돼야 요 교집합이 최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요게 최소 교집합입니다. 됐죠? 물론 여기가 최대다 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주어지고요. 여기가 최소가 되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하고 끝내려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공식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A 합집합 B가 언제 최대가 되겠냐 이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A 합집합 B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크기가 가장 큰 게 언제겠느냐. 아무리 커도 전체 집합은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최대가 되는 경우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입니다. 됐죠? 전체 집합이 될 때. 그러면 식이 정해집니다. 어떻게 정해지냐? 잘 보세요. 자, 이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자, 최소다. 스몰 m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NA랑 NB는 주어져요. 주어집니다, 얘는. 그러니까 최소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뒤에가 중요한데, 이 뒤에가 바로 뭐예요? 바로 NU.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전체 집합. 됐습니까? 요거에서, 물론,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입니다. 물론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따져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아닌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얘네 둘이 합쳐봤자 절대 전체 집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가 요만큼, B가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합쳐봐야 이 바깥에 원소들이 있다면 합쳐봐야 전체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 하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경우 최대 교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최대는 라지 M이라고 하고요.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즉 A 합집합 B가 그럼 최소가 돼야 되니까 언제 최소가 되냐? 또는 A 교집합 B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 바로 이때입니다. A가 B에 포함될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 그럼 A가 B에 포함되면 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N, A가 되는 거겠죠.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됐습니다. 자, 요걸 이제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해라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다. 그러면은 둘을 더하고요. 전체를 빼버리라고요. 볼게요, 한번.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예요. 그리고 쭉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그래서 본관이 없는 자와 3품 이상 오른 자. 얘네들이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안에 포함되는 애들이에요. 일부입니다, 일부. 자,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세조다라고 한다면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가 94명이 있는데 본관이 없는 자가 53명, 3품 이상 오른 자가 23명. 물론 이 둘은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본관이 없으면서 3품 이상 오른 자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됐죠? 그리고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중에는 본관이 있고 3품 이상 못 오른 자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상황은 그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태조 정종 때, 요때입니다. 요때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가운데 40명입니다. 본관이 없는 자이면서 3품 이상 오른 자, 즉 본관이 없다와 3품 이상 오른 것의 교집합, 이것의 값이 1명 이상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상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상이라는 표현은 최소란 얘기예요. 최소 1명 이상이냐. 됐죠? 그러니까 본관이 없으면서 3품 이상 오른 자의 최소값, 최소 교집합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최소 교집합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심플하게 28 더하기 13 빼기 전체가 40이잖아요. 선생님 여기 100일인데요. 이거 100일은 전체 급제자고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는 40명이니까 이렇게 보면 1, 최소 1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최소 1명 이상인가?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소 교집합을 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은 형태 중에 하나를 소개 한번 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최소 교집합 두 번째입니다. 사실 최소 교집합, 우리가 앞에서 뵀던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은 사실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제가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요렇게 적용되는 게 하나가 또 있겠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요것도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 똑같습니다. 최소 교집합이니까, NA 교집합 B. 요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얘가 최소가 되냐, 최대가 되냐, 이제 그 문제인데,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NA.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공통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근데 NA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는 NA 더하기 NB-NA 합집합 B였는데 이번에 그냥 NA만 딱 있습니다. 요게 있는 거죠, 요거. 그럼 요 교집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여기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NA 차집합 B. 공통된 걸 뺀 거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날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최소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돼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문제에서는 주어집니다. 됐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최소,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A 차집합 B가 뭐가 돼야 돼요? 최대. 맞죠? 그럼 이게 최대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걸 파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A 차집합 B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B가 아닌, A에서 B가 아닌 것들이 최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휘발성이 강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A 회사의 연도별 임직원 현황이에요.
됐죠? 우리가 방금 본 거는 A하고 B 두 개 갖고 했는데 이거는 두 개가 넘어요. 두 개가 넘는데 그래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ASI 연도별 임직원 현황이고요. 연도 나왔고 국적부터 고용 형태, 연령, 직급 이렇게 있습니다. 국적이 체크해 볼게요. 국적이 한국이면서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직급이 사원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이면서 정규직이면서 사원입니다. 세 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요것이 2014년입니다. 요때죠, 요때. 자, 요때 5,000명 이상이냐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은 요건 한번 지우고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요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일단 한국이어야 되죠. 한국. 한국.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규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원? 사원이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긴 한데 요것의 값이 2014년에 5,000명이 넘냐 그랬어요. 5,000명이 넘느냐. 그죠? 자, 여기 5,000명이 넘느냐. 자, 그럼 요거는 3개짜리여도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NA 교집합 B는 NA 마이너스 NA 차집합 B.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아요. 3개짜리여도. 자, 어떻게 적용이 되냐? 자, 일단은 한국과 정규직과 사원 이 중에 하나를 잡으세요. 자, 한국 국적은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급도 사원 아니면 임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규직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한국으로 하셔도 되고 정규직으로 가셔도 되고 사원으로 가도 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걸로 갈까요? 정규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 됐죠? 아, 죄송합니다. 정규직인 사람들. 정규직인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있죠. 자, 다시. 정규직인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죠.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정규직이면서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인 거니까. 맞죠? 이게 최대가 된다면 이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자, 또 어떻게 되냐? 정규직인데 사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최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보세요. 얘를 구하고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의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정규직이 지금 몇 명이냐면은 2014년에 정규직이 16,007명입니다. 자, 여기 정규직이죠. 됐죠? 근데 정규직인데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면 지금 중국하고 일본 사람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중국하고 일본 사람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801입니다. 요게 7,801이라고요. 다시 정규직이면서 한국 사람이 아닌 값의 최대치는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모두 다 정규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7,801명이다 라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면서 사원이 아닌 거 임원이죠? 3,198명입니다. 3,198명. 이 3,198명이 모두 다 어떻게 되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정규직이면서 사원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럼 둘을 더해볼게요. 둘을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값이 아슬아슬한데 만 하고 9입니다. 그러니까 약 얼마예요? 11만 정도 되네요. 됐죠? 그럼 둘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계산하자면 자, 5,008이 됩니다. 자, 5,000명 조금 넘어요. 자, 상황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에 뭘 구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최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한국 사람들이 아닌 부분들, 뭐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모두 다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원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다 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됐죠? 그렇게 할 때 얘가 최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고급 스킬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합집합 B에서 NA 합집합 B가 최대가 되는 경우, 즉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가 교집합이 최소다. 이거는 좀 몸풀기용, 좀 가벼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돼도 풀 수 있는데, 요거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됐죠? 됐습니다. 근데 방법을 익혔으면 요건 이제부터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것만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또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최소 교집합 내용은 뭐 이후에도 또 제가 또 촬영 계획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